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강서부터 8강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보면 변수란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는 컨테이너,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붕괴하거나 반복을 하는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자, 오늘서부터 할 함수,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클래스 등이 나오는데요. 클래스, 객체 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프로그램을 구조화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이런 오늘서부터 하는 함수 이런 기능들이 바로 함수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잘 설계해서 나중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용이하게 그죠?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하는데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전체적인 구조를 짤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는 함수라든가 다음 시간에 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OOP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히 차근차근히 하나씩 학습을 해 나가면서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수란 함수의 정의, 함수 호출, 매개 변수, 데이터 반환, 그다음에 지역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학 시간이나 산수 시간에 함수란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 똑같은 개념인데요. 어떠한 펑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놔요. 물론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다 털어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함수에다가 뭔가는 나는 재료를 넣어줘요. 그래서 input이라고 해서 뭔가 재료를 넣어주면 이 함수 안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떠한 기능, 내가 어떠한 재료를 넣어주면 이 안에서 콩콩짝짝 해서 무슨 기능을 해요. 기능을 다 하고 나서 아웃풋으로 결과물을 내보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곱셈의 기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 안으로 숫자 두 개, 정수형 데이터 두 개를 넣어줘요. 그럼 이 안에서 그 숫자 두 개를 가지고 곱셈 연산을 합니다. 곱셈 연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곱셈 연산을 한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거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소수를 넣어주면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함수는 보통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재료를 넣어주면 결과물을 뿅 하고 나타내주는 어떠한 기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한 예제가 나오는데요. 프린트 하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 매개 변수로 10과 20을 더하는 매개 변수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프린트 함수, 요게 바로 프린트가 이 함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 프린트가 바로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10하고 20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더하기를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프린트에서는 10하고 20을 더해서 그 값으로 30을 아웃풋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요 프린트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 내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걸 내가 함수로 한번 내가 만드는 사용자 함수로 만들어 보겠다. 요 기능, 덧셈의 기능을.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할 텐데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는 def, definition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을 적어주고요. 외계 변수 두 개를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거 가지고 연산을 해서 리턴, 반환, 리턴이 바로 요 아웃풋이에요. 반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함수명,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마구마구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이렇게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은 또 y로 들어가고 해서 결과물이 반환이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함수는 일단 재료를 내가 넣어주고 재료를 넣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뭔가 인풋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 기능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만들긴 마음이죠. 나름이죠. 내가 만들기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하고 다시 결과물을 내준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함수의 정의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 변수의 정의는 되게 쉬웠죠. 변수명하고 할당 연산자, 니코르 할당 연산자하고 데이터를 다음에 넣어주면 변수의 정의가 되는데요. 함수의 정의는 처음에 이렇게 definition이라고 하는 definition이라고 해서 def를 먼저 써줘야 돼요. def를 써준다는 얘기는 이 이하 다음의 내용을 내가 정의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def 먼저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써줘요. 함수명은 내 마음대로 써주면 됩니다. 단 특수문자나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가 먼저 와도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낙타 표기법이라고 했죠.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definition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명 써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쳐줘요. 가로를 쳐준 다음에 이 안에는 매개 변수란 걸 넣어주는데요. 매개 변수는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호출한 곳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함수로 데이터를 input 넣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여기 써주는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변수 x하고 y는 요 함수의 코드 블럭이죠. 코드 블럭 요 안에서만 유용하지 밖에서 이 x나 y를 호출해서 쓴다. 전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호출부와 그 다음에 함수 정의부, 선언부를 이어준다, 맺어준다 해서 매개 변수라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매개 변수는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돼요. 함수 중에 매개 변수가 없이 그냥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 알아서 나름대로 자기 혼자 일을 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곤 합니다. 자, 다음에 콜론을 줘요. 코드 블럭이죠.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코드 블럭을 주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요. 들여쓰기 한다는 얘기는 요 들여쓰기 된 내용만큼만 누구 거? 이 함수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구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얘는 이 함수 게 아니죠. 요 콜론을 찍어주고 나서 요 들여쓰기 한 부분 여기 내용만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얘기가 있죠. add 펑션의 약자겠죠. addfun이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사용자가. 다음에 앞에 함수 정의할 때는 반드시 definition 써줘야 되고요. 매개 변수로 2개 받고 x, y. 그다음에 프린트에서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한번 찍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반환을 해서 반환을 x 플러스 y 한 값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한번 호출했어요. addfun이라고 해서 10하고 20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10이 x로 들어가고 20이 y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0하고 20을 프린트해서 찍고 다음에 10하고 20을 리턴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럼 30이 왔겠죠. 30이 어디? 리졸트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기게 되겠죠.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그러면 리졸트로 갔다가 또 프린트로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과 20이 출력된 거는 여기서 출력된 거고요. 30이 출력된 건 어디서? 여기서 출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서 그동안 계속 사용하던 템프 파일인가요? 그 파일을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함수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def라는 definition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함수를 쓰고 싶어요. 함수를 만들래요. definition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을 써줍니다. 함수명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써주면 되는데 소문자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 단어와 단어가 끝날 때는 구분 짓기 위해서 대문자 써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괄호를 쳐주는데 이 매개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음에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을 서술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가 사용되는 기능은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서 콜론 이하에다가 다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콜론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코드 들여쓰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 예를 들어서 hello python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반환형이라 해서 리턴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 리턴할 게 없다고 보면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함수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도 화면에 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메모리에 함수가 일단 탑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탑재가 됐지 이 함수는 누가 호출해 줘야지 그때서야 일을 하지 아직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서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my 펀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한번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hello python이라고 나오겠죠. 자, 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5번 호출을 하면 뭐 어떻게 돼요? 5번 이렇게 이 함수가 5번 호출된 거죠. 호출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개 변수가 없는 걸 해봤는데 매개 변수가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str로 하나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 다음에 mypun에다가 여기다가 hello python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hello python이 출력되죠. 자, 이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입이 되고 프린트해서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나는 이번에는 hello python이 아니라 hello java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java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hello C 뿔뿔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hello world 하면 다 그대로 매개 변수가 그때그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렇게 문자 안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도 돼요. 1, 2, 3 이렇게 해도 1, 2, 3이 그대로 출력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함수명과 매개 변수를 기본적으로 하고 콜론으로 코드 블럭 실행부를 만들어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 호출 방금 했었죠? 함수 호출 어떻게 한다? 함수명하고 매개 변수의 개수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매개 변수가 2개 있어요. 2개 있으면 이 매개 변수도 2개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매개 변수를 2개를 이렇게 가져와라. 나를 쓰려면 mypun이라는 나를 쓰려면 내 기능을 쓰려면 매개 변수 2개를 꼭 던져줘야 돼. 근데 왜 하나만 던져준 거야? 라고 이렇게 에러를 뱉어냅니다. 이때 이렇게 2개 던져주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python 이렇게 2개 던져주면 이제 문제 없겠죠. 매개 변수 개수를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클래스인데 요거 잘못됐죠. 1 그럼 플러스 str 2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된 거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지 한 칸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헬로 파이썬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는 꼭 맞춰줘야 되는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꼭 맞춰줘야 된다. 예,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호출, 함수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폼 갖고 하고 있네요. 폼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5번이죠. 레인지에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생략하고 5를 적어주면 5번 0서부터 4까지 0, 1, 2, 3, 4 진행되면서 5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번 호출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5번 호출하기 때문에 헬로 파이썬이라는 거를 5번 호출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함수명을 이용해서 호출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함수 정의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는 뭐다? 함수의 정의부와 호출부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 무슨 변수다?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는 어떠한 변수다?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외부에서 뭐 어떻게 이 지역 변수를 호출해서 나는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 전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해보면 자, def 하고 나서 output 그래서 자, 매개 변수를 str1, str2, str3, str4 뭐 이렇게 많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코드 블록 콜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우리 포맷 한번 이용해볼까요? 프린트의 포맷에서 str1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서 4개 값이니까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만 선언해놨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출력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호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output 펀이라고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몇 개예요? 함수의 호출부와 함수의 정의부, 선언부를 맺어주는 변수,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몇 개? 4개죠. 그래서 4개.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I, M 2개, 파이썬 3개, 개발자, 디벨로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I'm Python Developer. 너무 띄어쓰기 안 됐네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기 위해서 한 칸씩만 띄워볼게요. 그러면 I'm Python Develop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개수를 꼭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반환이 있어요. 데이터 반환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함수가 다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뭔가 결과물을 다시 함수 호출부로 돌려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수가 있겠는데요. calculator fun이라는 계산기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를 2개를 받은 다음에 계산을 한대요. 곱셈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 여기서 하죠. 함수 호출부로 그 곱셈 연산을 한 결과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calculator라는 변수에 이게 담기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예제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형이 없기 때문에 리턴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안 써줘도 돼요. 반환형이 데이터가 반환할 게 없으면 안 써줘도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식으로 좀 써주는 게 아무래도 가독성 좋고요. 없을 때는 D가 비어 있는데요. 반대로 def cal 펑션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이렇게 데이터를 2개 받아서 무슨 연산을 하냐면 x 곱하기 y라는 연산을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return으로 result라는 변수를 리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실행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왜? 함수 정의만 했지 아직 누군가 호출을 해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호출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cal 펀이라고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서 10하고 20을 던졌어요. 10하고 20을 던지면 10하고 20이 xy에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20에서 200이 리졸트 잠기고 200이 다시 리턴이 돼요. 어디로 리턴된다? 함수로 호출한 곳으로 리턴됩니다. 자, 근데 이걸 실행해 보면 아무 결과는 없죠. 함수를 리턴해 줬다는 거는 이 함수가 리턴해 준 데이터를 갖다가 누군가 또 받아줘야 돼요. 데이터를 잠깐 받아주는 거 변수가 최고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alculator 맞나요? 네, 이렇게 담아줬어요. 담아주고 나서 얘를 갖다가 print calculator를 출력해 보면 이제 calculator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return이란 키워드 함수가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반환할 데이터가 있을 때 return을 이용해서 반환할 데이터를 반환해 주면 함수 호출부로 데이터가 반환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예요.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와 이거 못하네요. 전역 변수와 코드 블록 내에서만 쓰이는 지역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리졸트 변수에다가 10을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리졸트 포맷을 이용해서 리졸트 찍으면 당연히 리졸트 10 나오겠죠. 자, 이런 거는 전역 변수예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입니다. 자, 근데 이 밑에 보시면 함수 하나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리졸트 xy 돼 있어요. 이 xy는 함수 안에서만, 이 함수 안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죠.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 또는 이쪽에서 이 xy를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이거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졸트 있죠. 리졸트. 이것도 지역 변수예요. 함수 안에서 정의됐죠. 바깥쪽에 있는 리졸트 이거는 얘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되는 리졸트예요. 요 바깥쪽에 사용되는 리졸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얘는 전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 자, 그래서 리졸트 xy 프린트 리졸트에서 포맷할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를 반환해 줬어요. 반환해 주니까 얘를 호출한 곳이 어딘가요? 펀을 호출한 곳이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10하고 100을 줬으니까 10 플러스 100은 110이겠죠. 그래서 110이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리졸트에서 리졸트 찍었어요. 이 리졸트 누구다?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10 그대로 찍힌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리졸트 값인데 어쩔 때는 10을 찍히고 어쩔 때는 110을 찍히죠. 지역 변수를 찍을 때는 이 값이 찍힌 거기 때문에 110이 찍히는 게 맞겠고요. 다음에 바깥쪽에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역 변수죠. 그래서 전역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 강좌니까 여러분이 조금 빠른 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꼭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 내용도 이게 아닐 거예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내용이. 하지만 처음 프로그램 접하신 분들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구분을 못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변수, 컨테이너, 조건문, 반복문은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학문으로 프로그램을 변수를 다루는 방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반복에 의해서 실행하는 방법 등을 배운 건데요. 오늘서부터는 좀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좀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절대 눈으로만 익히시면 안 돼요. 한번 코딩을 해서 완전히 내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함수를 이럴 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손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